안녕하세요. 소아쌤의 국어 소아쌤입니다. 오늘은 그 교과서 개념 학습의 세 번째 파트인 인문 파트의 융의 분석 심리학 오늘 해볼 건데요. 먼저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번에 좀 특이하게 가나다라 마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부분 발췌해서 수능에 문제가 낸다거나 아니면은 좀 이런 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나뉜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숲을 보면서 비문학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뉘었는지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융의 분석 심리학 벌써 개념부터 앞에 나왔죠? 그래서 융의 분석 심리학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인간의 심층적인 무의식의 세계를 설명한다. 이런 게 융의 분석 심리학이다. 이렇게 정의 먼저 얘기하네요. 그 중에 무의식이란 꿈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암시적으로 전달한다. 이게 무의식의 되게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역할. 그래서 건강한 삶이란 이러한 내면적 동반자 여기서의 동반자는 누구죠? 의 동반자는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자기 곧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삶, 이게 융이 정의한 건강한 삶의 의미다 라는 거죠. 그런데 자아가 무의식의 내면적 소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할 때, 그러니까 내가 환자에게 이 정신적 고통이나 이런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정신적인 고통과 장애가 발생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건강한 삶인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고통과 이런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그에 의해 창안된 얘가 처음에 시작된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내담자가 꿈과 환상을 통해 전달되는 무의식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분석적 심리 치료의 핵심 내용이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그림을 못 그렸는데 이걸 조금 살펴보시면서 보면 좋거든요. 보면은 제 그림이 너무 그렇죠? 이 용은 처음에 여기 두 번째 보면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했대요. 그러면은 의식과 무의식. 자, 보면은 여기가 이쪽이 의식, 그리고 이쪽이 이제 무의식들인데요.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했다라는 겁니다. 유형은 마음의 가장 바깥에 두리는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의식의 중간에 자아가 자리하고 있고, 이 의식의 아래에 들어가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이런 무의식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무의식은 이제 의식과 인접한 개인 무의식과 그 아래 집단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감각하거나 이제 인식하는 모든 정신 내용, 곧 의식은 개인이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의식은 계속 성장한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무의식 내용을 의식의 내용으로 가져온다 라는 거죠. 의식의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개인은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로 성장해간다. 이런 과정을 개성화라고 합니다. 개성화를 지금 통해서 개인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이런 고유의 특성을 지닌 존재로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네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의식의 증가, 개성화도 증가. 그래서 이 상관관계가 어떻다? 비례. 약간 이렇게 좀 비문학 같은 거 읽을 때 인문 파트도 마찬가지고 사회과학, 기술, 예술 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옆에다가 조금 수식화,
도식화해서 조금 메모 같은 걸 많이 하시면 문제 풀 때 그 도식화만 보면은 따닥 바로 이렇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지문을 읽는 이런 좀 번거로운 시간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는 의식의 중심에 자아가 존재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이런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올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의식의 중심에 있는 자아가 무의식의 의식화를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개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아가 이 무의식적인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올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런 문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무의식의 내용 중에 이 의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이 자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의식의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이제 다를 보면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을 세분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두 가지로 나눈 거죠. 처음, 개인 무의식은 자아에게 인정받지 못한 경험, 사고, 감정, 지각, 기억 이런 거를 말하면 이제 중요하지 않거나 현재의 삶과 이제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심리적 갈등, 미해결된 도덕적 문제, 정서적 불쾌감을 주는 생각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억압된 것이다. 이 개인 무의식의 지금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참고로 꿈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개인 무의식에 있는 이 내용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 되게 용이하게 의식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되게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 이름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언제 의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할 때 그냥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무의식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았던 것들을 배우거나 관찰할 때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게 유용해지면 개인 무의식에서 호출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이런 경험이 이제 밤에 꿈속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해 보면 이 개인 무의식이 꿈을 형성할 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집단 무의식, 집단 무의식은 여기서 많은 이제 세대를 거쳐서 반복된 이런 경험들의 이제 축적된 결과를 말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이제 조상 대대로 이어져와 이제 태어날 때 이미 갖고 나오는 이런 무의식을 의미합니다. 이런 특정한 개인의 경험과 의식에 대한 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이라 함은 여기서 이 집단이라 함은 무엇인가? 그 내용들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 그러니까 이게 집단의 의미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전해 내려온 보편적인 경향성, 그리고 모든 인간의 유사한 생리가 그 아니야 생활하는 이제 습성이나 이런 본능 좀 써드릴까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비슷한 환경적 요소를 공유하고, 그리고 개인은 세상에 대해 보편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소질을 지니게 된다. 개개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심리적 성향과 구조를 말하는 거죠. 이제 라를 보면 이 프로이트 정신 분석 이론과 마찬가지로 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이 인간의 성숙과 깊은 연관이 있다. 공통점에 대해 얘기하네요. 그러나 성욕과 같이 이런 미숙하고 비합리적인 것, 이게 이제 무의식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제 견해죠. 개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혜로운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이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과거에 경험한 상처의 결과로 본 반면 미래 나아가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견해와 이제 융의 견해에 대한 이런 관점의 차이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 미래를 나아가 보여주는 신호라고 하죠. 미래를 향하여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관점과 견해가 프로이트의 견해와 융의 견해에 대해서 막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건 조금 표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제가 표를 조금 정리해봤는데 글씨가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한번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거 조금 정리해서 조금 알아두신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 라에 대해서 조금 정리한 표입니다. 캡처하시거나 조금 적어두셔서 좀 정리하셔서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다시 마로 돌아가면 인간의 정신, 특히 무의식 세계의 심층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하고, 그리고 내담자가 문제와 증상의 해결을 넘어서 자신의 개성화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도록 돕는 방법. 이게 융의 분석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이런 심리 치료의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심층 심리에 대한 이런 풍부한 개념과 체계적 이론을 제시하고 심리학뿐만 아니라 종교예술 문화, 이게 분석 심리학이 되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 융이 분석 심리학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비문학이 글을 마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융의 분석 심리학이 여러 분야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정리하셔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